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적 공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광장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아카데미 극장도 그렇고요. 각양각색 시민들이 활발히 교류하는 공적 공간은 왜 필요할까요? 때마침 시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오페라 하우스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원주 공론장 만들기에 열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인 씨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원주하는 척 102회 1부 척척 토크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조은재입니다. 공론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공론장이요. 조우긴 씨입니다. 네. 작년까지 저희가 이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창 네. 추진 중이고 그때 워크숍, 포럼 같은 것도 열었었잖아요. 네네. 지금 1년 만에 거의 너무 옛날 일처럼 돼버려서 맞아요. 진척이 지금 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된 상황인 거죠? 네, 사실 올해 더 이걸 확장해서 더 많은 원주 시민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시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모아서 실제로 공론장으로 좀 열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이게 같이 준비하시던 분들과 이걸 하다가 아카데미 이슈가 굉장히 커지면서 그렇죠.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다 보니까 이 공론장 프로젝트가 조금 미뤄진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사실은 이 아카데미 극장 이 사안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공론장의 이론 이런 걸 실제로 좀 접목해 볼 수 있는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론적 작업이나 이런 준비 작업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하여간 국인 씨는 이렇게 공론장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맞아요. 근데 또 아카데미가 지금 이렇게 또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획했던 바대로 이렇게 착착착 그런 건 아니었지만 또 하나의 공론장의 사례를 보여줬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또 어쨌든 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니까요. 그게 이제 시 정부와는 굉장히 갈등이 됐지만 토론이 안 되면서 아카데미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은 오늘 또 축하할 소식이 있죠. 이번 주에 아카데미의 친구들 활동가 3분 최은지, 윤홍식, 이주성 씨가 올해의 원주 시민 운동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아카데미 극장 보존 추진위가 선정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올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또 어쨌든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고 대단한 투쟁을 현재까지도 보여주고 또 앞으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축하드린다는 얘기 맞아요. 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또 주말 동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본 최고의 지금 궁극의 아이돌 요아소비 콘서트에 또 다녀왔기 때문에 잠깐 자랑의 시간. 네네. 저는 자랑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얘네가. 굉장히 치열했죠. 1분이 뭐야. 10초만 지나도 막 대기 번호가 4만 5만 막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일요일 날 이제 추가 콘서트가 열려가지고 그걸 간신히 이제 티켓팅을 해서 다녀왔는데 저희 가기 전에 국인 씨한테도 얘기했던 게 이게 제가 내한 공연, 외국 가수의 내한 공연을 가본 것도 처음이라 이럴 경우에는 이제 통역이 붙나 그러니까 다른 언어잖아요 어쨌든 그쵸. 일본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동시 통역을 어떻게 하려나 그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정말 큰 착각, 정말 순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통역이 필요가 없는 분들이 애초에 오시더라고요. 요아소비는 당연한 듯 일본어로 말하고요. 거기 계신 관객분들은 당연한 듯 일본어로 리액션을 하더라고요. 다 알아듣고. 그럼 통역도 없고 이렇게 자막도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아소비도.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다른 분들이 다 웃는 타이밍에 저도 그냥 뭔지도 모르고 똑같이 따라 웃었어요. 약간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죠. 네, 그래서 희한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렇게 보통 자막으로는 옆에 띄워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원고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죠. 근데 일단은 이날 뭐였냐면은 저 요아소비가 노래를 엄청 빽빽하게 불렀어요. 짧은 시간 안에 1시간 반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거의 열 몇 곡을 넘게 불러야 되니까 쉬지 않고 멘트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멘트 할 시간도 별로 많지 않았지만 노래를 계속 불러가지고 팬 입장에서 상당히 좋긴 했는데 하여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득 오늘 주제와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또 요아소비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일본 가수들이 좀 이제 내한을
우리 또 원주 씨가 강원 오페라 하우스를 또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여기다가 하면 내가 이 오페라 하우스를 쌍수 들고 환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네네. 요하소비나 뭐 제가 또 좋아하는 아이명이라든지 오. 이런 가수들 내한 야. 공연을 원주에서 하면 내한은 내가 야, 바로 찬성이지. 내한도 오냐마나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야 원주에서 오페라 하우스도 짓냐만 해요. 내가 볼 때 솔직히 똑같아. 뭐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 아이명의 내한이야. 강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이야. 이건 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지만.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아, 그러니까요. 그 정도 가능성이다. 지금 네네. 제가 봤을 때. 둘 다. 예. 하여간 좀 여운이 남는 공연이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오늘도 척척토크입니다. 지난주에는 저출생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너무 길게 한 감도 있어요. 아. 오늘은 조금 컴팩트하게 해볼까 아 좋습니다. 하는데 아까 뭐 공론장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공론장 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성될 수 있는 공적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인 씨가 이제 나누고 싶은 주제라고 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네네. 하여간 이제 공간에 관심 많잖아요. 유현준 씨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렇죠. 공간의 네. 미래 책도 거의 전도를 하고 계시고 전도 유튜브도 그렇죠. 즐겨보시고 네. 링크도 많이 뿌리시잖아요. 이거 맞아요. 한번 봐봐라. 이게 공간의 미래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유현준 교수의 유튜브는 약간 전도사라고 할 정도이긴 한 것 같아요. 한국에 많이 계세요. 네. 유현준 교수 좋아하는 분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2회 1부 척척토크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두 사람의 정신없는 수다 척척토크. 일단은 유현준 교수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유현준 주의자세요? 근데 현준이즘이세요? 현준이즘? 네. 현준이세요? 거기까지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제가 어쨌든 문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는 부분이 약간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네. 근데 유현준 교수가 이렇게 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물론 건축적인 시각에서 얘기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공간이라는 곳 속에서 움직이게 하는가, 그리고 그런 얘기 속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약간 공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굉장히 상업적인 것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상업적인 것만 강화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어떤 공간 안에서의 공적인 것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내가 문화나 아니면 다양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게 공공성을 전달하고 싶은 부분과도 연결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데서 좀 영감을 많이 얻게 되다 보니까 좀 이런 현준이즘 같이 그렇게 좀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공적 공간이라는 것이 좀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뭐냐, 사적 공간에 대비되는 거는 알겠는데 네네. 구체적인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뭐 가볍게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공원. 공원. 네. 뭐 원창훈 씨 엄청 많이 졌죠 전시장 그렇죠, 때. 그렇죠. 일단 네. 공적 공간이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누리는 그러니까 길에 있는 벤치나 뭐 인도 뭐 이런 것들도 공적인 공간에 해당된다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자주 이용하시는 것들 중에는 뭐 도서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취향예술관 같은 공연장 이것도 어쨌든 그러니까 공적 공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공적 공간이죠. 네, 그런 공간 자체가. 네. 그러면은 뭐 이미 완전 충분한 거 아니냐? 뭐 다 있는데요. 공원도 있고 벤치도 있고 도서관 있고 도서관 계속 짓고 있죠. 그렇죠. 지하예술관, 백운아트홀 다 있죠. 그럼 오늘 주제는 이 공적 공간이 어쨌든 좀 필요하다인데 네네. 이미 충분하다고 어떤 분들은 느끼실 텐데 충분하지 않다는 고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유현준 교수가 뭔가 강조하는 이 공적 공간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들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유현준 교수는 결국에는 이런 공간들에서 사람들이 계속 교류하고 만나고 그리고 특히 또 공적 공간이라는 부분에서 강조하는 거는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이제
그 교차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서로가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적 공간들이 그런 기능들을 실제로 하고 있느냐. 물론 뭐 원주에 공원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그런 공원들이 뭐 너무 극단적인 예일진 모르겠지만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네. 정말 거기는 뉴욕 시민 모두가 향유하는 말 그대로 그리고 향유하고 교차되는 공간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만큼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더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선정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뭐 어쨌든 인프라는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원이 어쨌든 있고 말씀하신 네네. 도서관도 다 있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소프트웨어가 그 정말 공적 공간의 어떤 그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인의 네네.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 원인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단도직입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건물을 짓는 데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 건물에 사람들을 어떻게 오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다소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도 자료나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도 이걸 지었다, 뭐가 완공됐다, 뭐가 새로 생겼다 이런 것들은 많이 보지만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교류했다더라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경우는 잘 못 보잖아요. 운영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 네네. 뭐 보면은 최근에도 이런 남부 체육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그래. 무실동에도 그렇고 혁신도시에도 체육 시설들이 맞아요. 생겼잖아요. 남부 동부 다 생겼죠. 네네. 근데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 고민이 다소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은 많은 돈을 들여서 짓습니다. 뭐 네네. 땅을 매입할 수도 있고 건축비도 그렇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강사를 뭐 섭외를 해가지고 지속적이고 정말 이런 거기 주민들의 니즈에 맞는 또 교류가 가능한 뭐 커뮤니티를 만들고 수업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예산 책정을 할 때는 정작 그렇게 후하지 않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껏 번듯한 건물을 지어놓고서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때부터는 좀 무관심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네. 또 성과 관리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숫자 중심적으로 돌아가니까 맞아요. 더욱 네. 뭔가 긴축재정적으로 운영되는 면모. 하여간 한국 사회는 그런 게 많이 우리가 보아왔으니까 네네. 시의회 리뷰할 때도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흔히 하는 관스럽게 이제 운영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은 되게 그리고 또 규모를 굉장히 중시 여기잖아요. 맞아요. 물론 공간의 규모가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만약에 운영적인 측면을 조금 더 고려한다면은 규모가 조금 작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곳에 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되게 이렇게 규모 있는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도시의 외곽에 짓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런 건축비가 좀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곳에 짓는다든지 돈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잘 지어놔도 이 접근성 때문에 또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유현준 교수가 이제 그런 걸 많이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현준 교수 한 번 맞나? 그거 혁신도시가 그렇게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는 이유가 도심 외곽 쪽에 자꾸 개발을 해서 지어놓으니까 그렇죠. 원래는 네. 원도심에다 그걸 지어야 이제 효과가 나는 거 맞나요? 유현준 교수가 한 번 아마 맞나? 근데 그런 얘기들도 그런 했어요. 뉘앙스 네.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원주도 사실 뭐 지금이야 반곡관설동 쪽으로 어쨌든 개발이 돼서 그나마 이제 도심권으로 많이 확장이 됐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실패 사례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너무 또 멀어졌으면 네네. 그런 사례들 다른 지역에 또 많고요. 너무 외곽에 떨어뜨려 나가지고 그런 거를 우리가 어쨌든 들어보면 결국에는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있는데 원주가 네네. 소프트웨어가 지금 부족하다. 그리고- 운영 체제가 지금 낡았다. 네. 지금. 그리고 그 하드웨어의 기획에도 네. 소프트웨어적인 기획이 선제돼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기획하고 지금 이 하드웨어를 지어야 되는데 네네. 소프트웨어를 먼저 이제 하고 근데 일단은 하드웨어부터 짓고 소프트웨어는 일단 고민해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가 되니까 네. 그럼 나중에 만약에 소프트웨어 제대로 개발이 안 돼. 완전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관스럽게 됐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안 와. 그러면 성과 부족으로 이제 하드웨어까지 문을 닫게 맞아요. 되는 그런 네.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해가 됩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저번에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는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또 잘 구동을 하다 보니까 잘 작동을 하다 보니까 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공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굉장히 훌륭하게 수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흔히 떠올릴 때 영상 미디어 센터의 업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장비 대관, 그다음에 모두극장에서 영화 상영 맞아요. 이 정도로 그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아직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여간 그랬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맞아요. 더 다양한 시도를 했죠. 확장해서 미디어라는 걸 확장해서 되게 커뮤니티로 맞아요. 구축한다든지. 네. 저도 공동체 라디오 원더풀 라디오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옥상 영화제 같은 아주 또 훌륭한 영화제를 만들고. 네네. 반면에 이제 또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강릉 영상 미디어 센터가 지금 이제 예산이 빵원이 돼가지고 말이죠. 맞아요. 당장 내년에 이제 존폐 위기에 휩싸여 사로잡힌 상황인데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게 소프트웨어를 고민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지어놨을 때의 어떤 문제점들을 네네. 또 소프트웨어가 바뀌었을 때 이 하드웨어까지도 어떻게 이게 확 본질이 훼손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뭐 실시간으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이런 느낌이다. 공적 공간의 중요성 먼저 이제 서두에 깔고 들어갔고요. 네네. 공적 공간이 사라지는 느낌이라는 거는 사실 뭐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금 흐름이기도 해요. 특히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맞아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하여간 보수 정권, 우익 정권이 들어서면은 뭔가 하여간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뭔가 위탁이라든지 네네. 좀 요런 게 되는 게 좀 시민 참여라든지 주도성 요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있긴 합니다. 역사적으로 맞아요. 봤을 때도 실제로 지금 우리 시정이나 중앙 정부에서 펼친 정책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저희도 예전에 갔었는데 여기 서울 혁신파크 은평 불광동 네네. 쪽에 있죠. 이것도 지금 개발하려고 그러잖아요. 없애고. 다른 걸로. 네. 네. 그리고 여기 있던 뭐 청년 허브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청년들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공간들도 지금 사라지거나 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원주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청년마을이라는 공간이 또 어디죠?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네, 건물이죠. 지금 그 저기 건물. 문화의 거리 네. 쪽에 있는 거기 5층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하여간 뭔가 일들을 많이 꾸미고 했었는데 청년 어떤 문화기획 관련해서 2017년, 네네. 16년 그 사이부터 해가지고 그게 이제 없어진 게 벌써 한 3년 됐죠? 그 정도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그때 그런 공간이 있을 때는 저희 같은 문화기획자들, 청년 문화기획자들이 가서 뭐라도 좀 해볼 수가 있었는데 맞아요. 아이디어도 좀 공유를 하고 모임 같은 것도 계속 커뮤니티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공적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뭐 그 영향까지 그게 결정적 영향은 아니겠지만 좀 더 이제 문화기획자들이 약간 좀 파편화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맞아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는 뭐 초기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거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모이니까 뭔가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고 맞아요. 네, 그 안에서 하나 두 개씩 또 실험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이 마련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해 오는 경험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런 어떤 청년 공간으로서의 또 가능성을 보여줬던 저는 또 좋은 사례.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네. 뭐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대학 사회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은 뭐 사실 국인 씨야 예전에 저 총학생회 장까지 하셨으니까 새삼 얘기해 보면 총학생회 장 물론 맞긴 하지만 총학생회 장급 네 비대위원장을 네. 비대위원장이 뭐 총학생 회장이지 뭐 요즘 같은 요즘에 총학생회가 쓰지도 않아요. 비대위지 뭐야. 하여간 뭐 그런 상황인데 총학생회도 예전만 못하고 지금 맞아요. 네. 뭐 총학생회가 들어서면 다행이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운이나 비대위 체제도 흔하고요. 동아리도 요새는 그쵸.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뭐 취창업 동아리라든지 이런 실용 중심적. 네, 뭐 투자 동아리라든지 투자 동아리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옛날 같이 막 이렇게 사회외 과학 뭐 세미나를 하는 그런 학술 네. 소모임이라든지.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국제 정세 토론 동아리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까마득한 정말 암모나이트 그쵸. 시절 얘기죠. 저 다닐 때 이게 한참 전이긴 한데 뭐 한 09년부터 한 뭐 2010년대 초반 정도. 네네. 네. 그때는 뭐 이렇게 그 그림 동아리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 그냥 이렇게 사생 동아리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동아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만화 연구 동아리라 그래서 그런 만화책 데가 위험해. 내가 볼 때. 저 1987 봐봐요. 강동원이 그런 데 들어갔다가. 그렇죠. 하여간 뭐 네. 만화를 또 순수 만화를 또 네네. 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되게 약간 취미를 같이 즐기는 형태의 동아리들도 많았는데 맞아요. 네. 취미를 즐기는 거 맞나? 강풀도 만화 동아리 출신인데 상지대. 저번에 주한쌤, 주한 감독님 얘기했지만 하여간 뭐 그런 식의 어쨌든 활동들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 2013년에 입학할 때도 상지대조차도 그런 뭐 정치 사회적인 동아리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제가 들어오기 딱 직전에 뭐 망했다 들은 것 같기는 한데. 네네. 하여간 그 정도로 뭐 대학 사회 커뮤니티라는 것도 뭐 예전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다. 맞아요. 확실히 네. 뭔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해보고
아이디어를 좀 나누고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취창업 중심의 네네. 역량 강화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뭔가 잠깐의 이런 커뮤니티는 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연대를 하고 상호 부조를 할 수 있고 이런 조직으로 가기는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대학 그렇죠. 사회조차도 그렇다는 게 상징적인 겁니다. 네. 우리 사회에선 그동안 대학 사회가 그런 걸 기능해 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파편화되고 개개인이 각자 도생을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적 공간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뭔가 수요가 줄어드니까 사라지는 느낌으로 되고 맞아요. 이게 선호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게 서로 연관되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뭐 흔히 하는 뭐 제가 운동권분들 많이 하는 뭐 신자유주의 이후로 하여간 뭐 시장 경제가 뭐 활성화되고 너무 만능주의로 치닫고 이러니까 이제 개별화되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이렇게 공적으로 연대하고 이러질 못하니까 뭔가 이렇게 공적 공간도 축소되고 공적 공간이 축소되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모이지 못하면서 악순환이 되고 개별화가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뭐 흔히 볼 수는 있는 네. 거고요. 뭐 원주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원주 그래서 결국에는 공적 공간 왜 필요하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작당 모의를 해야 되는데 없다 이거야. 뭐 이런 거 할 수 그럼요. 있는. 네. 하긴 시민들은 작당 모의를 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돈 내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카페 가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연결이 되지 못하니까 이 뭐랄까요? 뭐 우리 저 풀뿌리 민주주의 얘기 지금 맨날 하고 있지만은 이런 거를 가꿀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렇죠. 시민들이 네. 모여서 뭐 이런 얘기를 해보고 뭔가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이런 게 뭐 작은 단위에선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더 큰 단위로 점과 점들이 연결되는 단계까지 지금 옛날만큼은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것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런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정말 시민을 위해 운영되는 공적 공간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네. 공간과 함께 커뮤니티도 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적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공적 공간이라는 거는 시민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런 비용을 내거나 이런 사적 공간들은 대개 그런 사적 공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윤 추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는 대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 추구를 뭐 하는 거야 문제 없는데 이게 사람을 계속 소비주의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내가 그냥 상품을 구매하는 걸로 끝이고 그 상품에 대해서 별점 매기고 뭐 이런 걸로 끝이지 내가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뭐 뭔가를 이렇게 함께 도모해보고 이런 경험 자체가 지금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다못해 정치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냥 정치는 우리가 뭐 나오면 나오는 대로 선택하고 끝이지 내가 직접 뭐 관심을 가져서 정말 정치 뭐 어떤 좋은 정치인이 나오도록 뭔가 직접적인 활동을 해보고 뭐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시민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활동을 옛날만큼 못 하잖아요. 우리. 맞아요. 옛날에 네. 막 2000년대 중반에 그런 시민 사회 단체 전성기가 지금 정말 까마득한 옛날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다 소비주의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네네. 이게 공적 공간마저도 그렇게 돼가는 느낌도 있고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원주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뭐 치약예술관, 백운 아트홀 이런 예시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 그냥 하는 공연을 우리가 보러 가는 거예요. 네네. 시민들이 정말 뭔가 참여를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뭔가 내가 직접 문화를 만들어보고 그걸 또 같이 한번 향유해보는 경험 그러면서 공동체의 어떤 문화를 확산해가는 정말 독특한 독창적인 그런 원주만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런 표현 좀 그럴 수가 있지만은 뭔가 일반 시민과는 좀 다른 정말 전문 예술인들의 또는 어떤 엘리트 예술가들의 그냥 공연 수준 높은 공연을 그냥 우리가 감상하는 것에 머무는 네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특히 네.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부터는 특히 문체부도 그렇고 그렇죠. 시정도 네. 그렇고 그런 쪽으로 좀 더 변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그냥 수혜자 관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정말 이거는 네. 소비자적인 어떤 향유만을 지금 중심으로 네네. 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원주가 문화도시라고 해서 36만 5천 개의 정말 문화도시다 해서 진달래 홀을 어쨌든 중심으로 한 시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어떤 문화 이런 걸 강조해 왔었고 거기에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잖아요. 댄싱 카니발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시민 네. 정말 10,000명 가까이가 참여를 해가지고 정말 일생일대 경험 내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서서 정말 수많은 이 관중들 앞에서 뭔가 선보이는 그게 비록 대단한 뭐 춤 실력이 아닐지라도 맞아요. 네. 뭐 동아리 수준일지라도 그 정도를 해낸다는 경험을 어쨌든 시민들한테 안겨준 게 기존의 다른 어떤 이런 전문 예술인들의 문화와는 또 다른 경험이었던 건데
그런 경험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문화를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공적 맞아요. 공간의 네. 중요성을 말하면서.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주는 이점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 전체의 시의 공동체 의식이 높아져가는 효과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효과들보다도 이제는 약간 그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다른 부분을 더 강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댄싱 카니발만 보더라도 이제는 그런 정말 수많은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뭐 경쟁을 통해서 엄선한 그런 전문 예술인에 가까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뽐내는 걸 우리가 보는 게 이게 그러니까 굳이 댄싱 카니발 같은 축제를 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냐?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그럴 거면 정말 뭐 정말 실내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그냥 뭐 이렇게 유수의 그냥 춤 실력 있는 어떤 단체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공연을 펼친 거 뭐가 다르냐? 네네. 시민 주도 축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변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아쉬움들을 우리가 문화를 예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아까 공원도 얘기해 주고 공원 엄청 많이 지어놨습니다. 원청 시정 때. 근데 그것도 어쨌든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함께 할 수 있는 뭐 플리마켓 열리고 이런 건 있겠습니다만 네네. 지속적이지는 않은 느낌도 있고요. 특히 나는 원주를 봤을 때 광장이 없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원이 많은데 그 공원이 어떤 광장으로서의 그래. 기능을 하는 공원들이다기보다는 애매해. 산책로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냥 개별적으로 가족끼리 산책하기에 딱 적당하지. 네. 둔중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도모하기에는 작당 모의로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거야.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김용균 씨 어쨌든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발한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했을 때 원주에서 이제 뭐 추모 집회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할 때도 뭐 민주노총이나 이런 분들 말 들어보면 진보 정당 분들 말 들어보면 집회할 때가 그러니까 마땅치가 않아요. 원주가 광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맞아요. 뭐 저거 로아누크 광장도 없었잖아요. 원주천에 있던. 하여간 할 만한 데가 뭐 기껏해야 저 농협사거리 원일로. 그렇죠. 거기 네. 아니면은 저 어딥니까? 저 동보 노빌리티 타워 쪽, 저 의료원 사거리에 의료원 있는. 사거리에 있는 그쪽 네. 그 광장도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네. 애매하게 그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원주시청 앞인데 원주시청 앞 그 공무원들 말고 누가 봅니까? 시민들한테 이렇게 말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애매하다. 그러니까 서울은 뭐 그래도 서울광장이라 상징적인 장소. 그것도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죠. 서울광장 정비 사업할 때, 광화문광장 맞아요. 정비 사업할 네. 때 결국에는 뭔가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장을 축소하는 거 아니야. 서울조차도 광장이 좀 축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원주는 애당초 지금 광장 자체도 굉장히 적다. 맞아요. 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 데가 저는 수변공원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수변공원도 좀 떨어져 있죠 어쨌든. 그렇죠. 네. 좀 외딴 데 있는 느낌도 있고 도심권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어떤 공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될 정도로 네네.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이런 원주 정도에 되는 도시의 규모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뭐 최근에 저희가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주에 뭐 노인 종합복지관이 이번에 또 새로 생겨가지고 그렇죠.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 네. 또 어쨌든 도서관도 있고요 원주에는. 맞아요. 계속 지어지고는 있습니다. 샌마루 도서관도 기업 도시에 지어지고 네네.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나마 보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최후의 보루 역할들. 그렇죠. 특히 네. 노인 종합복지관은 굉장히 어떤 어르신 분들의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이런 것까지 하는 거죠. 키오스크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키오스크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정말 친절하게 또 알려주는 네네. 강사가 와가지고 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것도 또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 어떤 그 공동체를 위한 어떤 공적 공간의 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어쨌든 책을 네. 읽는 시민들이 그렇게 모여서 뭔가 강의도 함께 듣고 독서 모임도 함께 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 도서관이 그나마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교차될 수 있는 그 거리들을 매개로. 주는 네. 맞아요. 그런 점이 좋긴 한데 그러나 역부족이다. 그렇죠. 도서관 뭐 한없이 들릴 수도 없고요. 네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지금 뭐 요구는 많습니다만 이거 하나하나 짓는 것도 굉장히 또 어려운 과정이고 많이 네. 지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족하고 그리고 뭐 원주는 그나마 뭐 도서관을 그래도 유지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서울은 벌써 막 도서관을 독서실로 바꾸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구청장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 원주도 이 언제까지 도서관이 지켜질 수 있을지가 그러니까 그나마 남은 최후의 보루들도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또 축소된 추세라는 게
어떤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그 약간 독서실을 말씀해 주셔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물론 지금 도서관이 그런 세대의 교류의 장으로서 그 기능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항상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왜 꼭 그 공공도서관을 지었을 때는 열람실을 같이 붙여야 하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이 얘기 전에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좀 떠들면서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얘기하고 네.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책을 읽고 아까 말씀하셨던 커뮤니티로서의 이 책을 가지고 누군가 독서 토론을 더 자유롭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아주 조용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분리해 놓을 법도 한데 공간을.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어린이 자료실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정수기 이게 딱 써 있어요. 물론 뭐 어린이들이 너무 또 선을 넘을 그러니까 선을 넘는 게 당연하죠. 어린이들 네네. 보통 이제 그런 걸 우려할까봐 그렇게 붙여놨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 정말 입도 뻥끗하면 안 되는 분위기까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일전에도 지적하셨다시피 아이들이 그렇게 가고 싶은 장소가 되지는 않죠. 경직되죠, 사실. 그러니까 네. 그런 장소가 좀 재미없는 장소가 될 가능성도 네. 크고 어릴 때는 모름지기 좀 떠들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이럴 나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공적 공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 장소 에티켓은 분명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좀 그냥 너무 이렇게 범용적으로 이게 적용이 돼버리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또 분명히 우리가 뭔가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에티켓과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맞아요. 건데 네. 그냥 일괄 적용을 해버리는 문제. 그게 관리하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뭐 가령 이럴 수 있죠. 1층은 더 이렇게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진짜 교류의 장으로서, 근데 거기는 조금 더 소란스러울 수 있는 좀 맞아요. 더 이렇게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2, 3층은 자료실로서, 그러니까 열람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소프트웨어 문제예요. 아까 네네. 말씀하시니까 하드웨어를 짓고 소프트웨어를 100개 오면은 그대로 전국이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좀 유도리 있게 유동성 네. 있게 좀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대개는 이제 북카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민간 추세인 영역으로 거죠. 가고 있고 네. 북카페도 요즘에 뭐 저 시끄럽게 못하는 데도 있다고 막 거의 스터디 카페급 되고 있는 데도 맞아요. 있다 이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 저출생 얘기할 때 일본 나기초 사례 얘기했었죠. 차일드 홈이라 그래서 육아 지원 센터이지만 여기는 그야말로 이제 자원봉사자분들도 들어오고 뭐 육아 이제 어드바이저 분들도 들어오고 네네. 이러면서 그야말로 뭔가 흡사 대가족을 형성하면서 서로 뭐 그냥 육아 이야기도 하고 뭐 안부도 묻고 이러면서 함께 아이를 키워 나가는 정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가족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공간이 있어서 이게 이런 출생률을 높이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적 공간의 중요성 또 효과 가치를 또 보여주는 사례잖아요. 근데 네. 원주에도 잘 아시다시피 뭐 육아종합지원센터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만은 이런 역할까지 하기엔 지금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역부족이다. 맞아요. 한계 지점이 그래서 없지 않아 있다. 네. 그 혁신도시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저도 거기에 장난감 도서관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몇 번 뭐 다녀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도 뭔가 이렇게 장벽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적 공간들이 되게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뭔가 장벽이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분위기를 그렇게 다 형성해 놓은지 뭐 그런 디퓨저가 있나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게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도들이 있고, 물론 그 제도들이 없었을 때 너무 중구난방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마련한 거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약간 마음의 짐을 만드는 듯한 느낌. 네. 어쨌든 이게 뭐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네네. 공적 공간이라는 게 되게 뭐 비슷합니다. 그렇게. 맞아요. 네. 특히 어쨌든 이제 뭐 아무리 민간 위탁을 주더라도 네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참 독특한 사례였다는 생각도 들고 거듭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네. 게 그리고 이 차일드홈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교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뭐 그 어르신분들도 자연스럽게 오시고, 그다음에 그 각각 아이들의 부모님이 자원봉사를 했을 때는 결국 그러면 굉장히 어린 아이부터 중년, 그다음에 뭐 청년 세대, 그다음에 어르신들까지 그래요. 그 한 공간에 뭐 어떻게 보면 큰 범위의 사람들이 계속 교차될 수 있게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원주에도 그렇게 좀 세대 구분 없이 좀 교차할 수 있는 공간, 국인 씨가 말씀하고 계시는 그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아카데미 극장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네. 바로
영화를 매개로 세대가 정말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었잖아요. 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중장년 어르신 세대는 직접 아카데미 극장에서 영화를 봤던 기억, 그 네네. 추억, 노스텔지어를 우리가 좀 환기하면서 이 공간에 젖어들 수가 있는 거고, 또 저같이 타지에 있었거나 또는 아카데미 극장에서 뭐 영화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그 켜켜이 쌓여온 어떤 시간의 향수를 느끼고 또 어떤 중장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세대가 공감대를 함께 형성하고 뭐 경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영화를 보면서 그동안의 역사를 또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쌓여온 네네. 역사를. 내 맞아요. 젊은 사람이지만은 그런 거를 좀 감동을 좀 안겨줄 수 있는 공간이었던, 레트로 감성을 좀 안겨줄 수 있었던. 아유 말해 뭐 합니까 지금. 아유 안타까워가지고 하여도 아니지. 그래가지고 참 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가 더 진하게 아쉬움을 남는데, 정말 훌륭한 자원이 원주에 있었는데 맞아요. 뭐 했냐 이거야. 이 정말 공적 공간을 만들어서 얼마나 좋았겠어 이거를. 그 제가 앞서 얘기했던 유현준 교수도 이런 공적 공간, 공공 공간의 가장 큰 중요성 중에 하나는 공간을 통해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동일한 경험이 공동체 의식을 높여주는 효과를 줘야 한다. 그래요. 네. 우리 원주가 말이죠. 인구가 급격히 늘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신년세도 엄청 늘었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때문에. 그런데 이제 원주만의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함께 네. 이제 녹아드는 어떤 원주 시민, 원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네. 나가는 과정. 이게 뭐 텃세를 부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그 지역에 사는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껴야지 우리가 해피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매개체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유현준 교수는 공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역에 맞아요. 계속 오래 쌓여왔던. 근데 원주는 가뜩이나 근현대가 없잖아요. 근현대 유산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부서져 버렸잖아요. 저 전쟁의 아픔, 우리 군사도시의 아픔. 그러니까 원주 이미지가 다 군사도시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네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아카데미 같은 정말 어떤 살아남은 근현대 유산들의 가치가 더 빛나는 건데, 이런 거를 새로 원주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서울에서도 못 볼 맞아요. 그런 건데 네. 서울도 다 부숴놨는데 아니, 그런 그러니까 게 있었는데 그걸 부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리고 아카데미를 본,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하는 감탄사가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뭔가 이런 정도의 약간 위압감을 주는 그러니까. 극장이 어디 있었는지 난 모르겠다. 돈 하면서 주고도 못해요. 이거는 뭐 3천억 들여도 이런 거 못 만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할 수가 없는 건데. 뭐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아유 그러니까 뭐더 얘기해서 마음 아프지. 이제 원주 사람들이 공통의 경험들을 어디서 누리게 할 거냐라는 거죠. 물론 뭐 그렇죠. DB 경기를 같이 보면서 그런 의식을 느낄 수도 있죠. 근데 그걸로 충분하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이전에는 방금 저희도 얘기했던 댄싱 카니발이 또 그런 경험을 주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런데 지금 줄줄이 다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네네.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갈수록 이 시정도 그렇고 소비지향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상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카데미를 어쨌든 부수고 지금 오페라 하우스를 새로 짓겠다. 네. 그것도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도 상징적이고요. 또 일전에 말씀드렸던 저 생명협동교육관, 이 장일순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살리기 위해서. 이것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긴 합니다만은 이 경제 교육을 하는 미래성장 교육관으로 또 바꿔서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게 점점 뭔가 소비 중심적 또 실용 중심적 이런 걸로 좀 바뀌어 나가는 어떤 추세라는 것이 지금 가뜩이나 얼마 없는 공적 공간마저도 지금 더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네네.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예. 맞아요. 자, 근데 뭐 또 다른 지역 얘기, 또 다른 해외 사례 얘기를 또 이제 해보면은 어쨌든 이 공적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뭐 맨날 얘기하시는 뭐 서유럽의 사례를 보면은 하여간 거기는 뭐 공간도 오랫동안 남겨놓고 맞아요. 이 공공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주민들 간에 뭔가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걸 대단히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얼마 전에 동아일보야 중앙일보야 어떤 문화부 기자가 쓴 것도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극장을 보존한 사례를 이제 아카데미 극장하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왜 아직도 이런 걸 못 지키냐. 보수 언론 문화부 기자조차도 그런 칼럼을 쓴 걸 읽었거든요. 네네.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해외는 하여간 우리와는 관점이 다르다. 또 국내에서도 우리와 관점이 다른 곳이 있다. 라는 맞아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하나 가져오신 게 역시 광주의 사례를 하나 가져오셨는데 그렇죠. 네. 이거 얘기해 주세요 한번. 광주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데요. ACC죠? 네네. 근데 여기가 거의 대표적으로 이런 공적 공간의 가장 어떤
그 효과를 극대화해서 보여준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름만 들으면은 뭐 이게 사실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는 뭐가 다르냐 하실 맞아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 있냐면 그 금남로 한복판에 그 옛날 전남도청 그 자리 있죠. 원도심 한복판입니다. 네. 광주. 그래서 그 옛 전남도청 뒤쪽에 이렇게 크게 조성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가 그 이렇게 전남도청 뒤쪽에 약간 그 똑같은 지대보다 낮게 좀 지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특징이에요. 예술의 전당 생각하면 뭔가 의리의리한 이런 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게 높게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냐면 지하의 일부가 매설돼 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땅 밑으로. 건물 네. 일부가 특이하게 지은 거예요. 굉장히.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 그 지하에 그 여러 곳에 여러 개의 건물을 지어서 뭐 전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연할 수 있는 그 공연장도 뭐 있고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우리 맞아요. 뭐 예술의 전당 같은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 지대를 낮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변에 어쨌든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건물이 많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아무래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건물 있잖아요. 전시장이나 뭐 공연장이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으려면은 굉장히 그거 하나만 우뚝 솟아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주변과의 그 연결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를 이게 설계하면서도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여기를 5년 전인가 한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굉장히 개방감이 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어떤 관이 만든 뭔가 이런 우리 원주에 있는 특히 공적 공간은 뭔가 진입 장벽이 느껴지는데 네네. 알게 모르게 환영한다고는 다들 말을 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누구나 와서 그냥 편하게 그렇죠. 갈 수 있는 네. 아무 벽이 느껴지지 않는다. 전 심지어 원주에서 온 광주는 그때 처음 간 사람이었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그런 게 느껴졌어요. 이게 뭐 광주의 전통이라고 제가 어디서 글을 읽은 것 같은데 광주의 상징이 이제 무등산이죠. 우리 원주 치악산이 그렇죠. 네. 있듯이. 그러니까 무등산을 가리면 안 된다. 건물이. 이 특히 금남로라든지 이런 원도심 일대에서는 어디서든 이 무등산이 보일 수 있도록 건물의 높이가 암묵적으로인지 아마 뭐 조례상으로인지 모르겠지만 제한이 된다고 들은 것 같아요. 고도 제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ACC를 질 때도 높이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게 짓는 방식을 택했고 그런 이유도 그럼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물에 있는 앞에 또 광장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거기가 맞아요. 이제 네. 사방이 탁 트여 있으니까 뭔가 그냥 공원 같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서 네. 뭔가 이렇게 이벤트 같은 것도 펼쳐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얘기 들어본 걸 보면은 사람들이 막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자전거도 타고 거기서 막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막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막 가족들이 와가지고 더위를 식히러 아이들과 또 네네. 오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오고 가기에 너무 좋은 공간. 또 건물 내부에도 막 그냥 책을 그냥 개방 도서관처럼 읽을 수 있게 잘 해놨고 맞아요. 네. 여러 가지로 시설이 저는 다른 곳과는 좀 다르다. 이게 뭔가 광주의 어떤 역사와 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거기에 더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대를 낮췄다 그랬잖아요. 네. 낮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광장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 광장도 다른 지대보다 좀 낮다 보니까 이곳에 자연스럽게 내려오다 보면은 그 뭔가 주변과 또 한편으로는 단절되는 경험을 주기도 하면서 이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만의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장치들이 있고 그리고 때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가 뭐 수변공원이 조금 더 광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곤 하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접근성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광장이 있더라도 그거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으면 또 사람들이 모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광장이 마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광장을 둘러싸서 이런 외부 건물들이 있는 거죠. 그 내부 건물들이 전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또 지하철역이랑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카페나 편의점이나 이런 편의시설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장에 모일 수 있는 그 계기들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죠. 또 네. 어쨌든 광주에서 또 광장의 역할은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네. 또 필요한 공간이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어쨌든 접근성도 이제 또 좋기 때문에 ACC는 뭐 어차피 맞아요. 국립전당이기 때문에 뭐 애초에 그렇게 설계를 했겠습니다만은 일전에 저희 원주에서 저 청년공간 예산 삭감했다고 했을 때도 다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는 뭔가 그렇게 공적 공간을 짓더라도 자꾸 외곽에 짓게 하려고 하잖아요. 무슨 네네. 균형 발전 물론 균형 발전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될 것 같은 거를 균형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죽는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청년 공간을 우리가
원도심에도 지어봤는데 청년 마을도 그것도 어쨌든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마당에 이거를 뭐 문막에 짓고 흥업에 짓고 뭐 하여간 뭐 외곽에 이렇게 짓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네네. 이런 거를 충분히 우리 사회 우리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고민하는 것이 조금 아직도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공적 공간이라면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대중교통도 개판인데 어떻게 편하게 오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정책 결정들이 그래서 이루어진다. 이 네. 광주의 사례를 보면 더더욱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여기 ACC는 그 말씀해주셨던 부분에서 더 약간 저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광장으로 들어온 게이트가 한 6개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들어올 수 있고 어디로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이런 공간을 했을 때는 잘 오게 하기 위해서 뭐 입구를 하나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만약에 이 공간에 오면은 못 나가게 최대한 어렵게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할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편의성을 되게 강조한 거죠. 어디서든 들어와도 되고 그냥 여긴 지나쳐만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특히 또 여기 아무래도 지대가 낮아지다 보니까 건물에 옥상 정원을 조성했는데 그 옥상 정원이라고는 하지만 그 옆에 인도와 비슷한 레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은 건물 옥상 정원인데 사실 인도에서 보면은 그냥 내 길 옆에 있는 하나의 공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를 굉장히 그 점을 잘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거기를 이용할 사람들, 어쨌든 네네. 지나가는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드웨어부터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게 네. 소프트웨어를 어쨌든 먼저 잘 설계해 놓으니까 이 공간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쓸 수 있을까를 먼저 구상을 해 놓으니까 네네. 하드웨어까지도 잘 설계가 될 수가 있었다. 맞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좋은 사례를 ACC는 보여주고 있다. 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어쨌든 원도심에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접근성 담보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금남로 네. 쪽이기 때문에. 우리 원주도 사실은 접근성이 좋은 어떤 원도심이 어쨌든 그나마 지금 대중교통 노선이 많이 다니니까 저는 아쉬운 것 중 하나는 결국 학성동에 있는 뭐 구원주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적 공간으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맞아요. 자산인데 네네. 역사적인 그 의미도 있는 곳이고. 근데 어쨌든 지금 거기다 하겠다는 게 지금 뭐 테라로사 같은 커피를 짓고 지금 뭐 주차장 짓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물론 뭐 그것도 의미는 있을 겁니다. 뭐 테라로사라도 제대로 들어서면은. 근데 뭔가 좀 아쉽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 공간을 테라로사로만 쓰면은 뭐 일부는 테라로사로만 쓸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네. 근데 뭐 테라로사의 특징상 거기를 다 써야 되겠죠. 아마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커피숍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은 아쉽다. 물론 지금 이렇게 방치되는 것보다 테라로사 들어오는 게 낫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뭐 안동 사례 예로 들면 경북 안동 같은 경우가 그 구 안동역을 지금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아예 그 정말 문화도시 공간에 이런 우리 진달래홀 해놨듯이 그렇게 아예 다 바꿔놔 버렸단 말이죠. 네네. 저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상당히 어쨌든 뭐 좋아요. 제가 뭐 거기 이제 안동에 사시는 분의 설명도 듣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원주역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시가 의지가 있다면 그렇죠. 충분히. 네. 그런데 계속 뭐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뭔가 계속 상업적으로만 이것을 만들려는 느낌. 네. 공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 자체, 상상력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 사례랑도 좀 비교가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그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상업 공간의 편의성을 많이 이렇게 고려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즉각적인 욕구, 욕망만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쵸? 네. 급선무가 되는 거죠. 뭐 주차장 많이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미래를 생각하면 주차장을 좀 우후죽순 생긴 걸 좀 막을 필요도 있는 건데 그냥 그쵸. 시민들이 네. 원하니까 우린 다 짓습니다. 시민들이 카페 원하니까 우린 카페로 합니다. 다 이렇게 그냥 시민 맘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한다는 식으로 하면은 글쎄요. 이게 정책적 고민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죠. 그러면서도 아카데미 극장 부수고 하여간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를 더 얘기를 지금 뭐 한 시간 안 됐죠. 그래도 등장했습니다. 막바지 가면서. 네. 그 보면은 프랑스의 그 사실 굉장히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품이잖아요. 네. 프랑스 명품 그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는 상점들이 파리에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만약에 서울이나 이런 곳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명품관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떤 건물에 그 명품관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다 맞춰줘요. 거기가 맞아요. 마음껏 할 수 있게끔. 그런데 프랑스는 그 명품관이 입점하더라도 그
파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나 이런 것들을 너네들이 맞춰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냥 허름한 그 상태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꾸미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성이 해치지 않고 그들이 거기에 나름의 그 또 새로운 역사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그 어떤 규제도 까다롭고 네네. 부수고 새로 짓는 거에 대한. 그리고 건물을 예를 들어 상업자본에 위탁을 줄 때도 공공성을 대단히 요구를 한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어쨌든 뭐 서구라든지 이런 쪽은 뭐 시장 경제가 그래도 발달이 돼 있는 사회니까 네네. 그런 규제에 대해서도 뭐 프리하지 않겠냐 하지만 오히려 우리보다도 엄격한 지점들이 많다. 맞아요. 그런 옛 건물에 대한 지점에서 아카데미 극장 저 불란서에 있었으면 절대 못 부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절대 안 되죠. 근데 네. 우리는 이런 점에서는 결국에는 굉장히 규제가 자율화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네. 이런 소중한 유산들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는 거고 공적 공간을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도 별다른 그러니까 우려나 위기의식이 없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의 맥거핀이었던 오페라 하우스 얘기를 이제 마무리 잘 해보면은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 얘기한다더니 뭔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냐 이럴 수 있는데 오페라 하우스 어쨌든 이거 3천억 들여서 한답니다. 국비 1,500억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하는데 뭐 자신 있다고 하죠 시장님은. 네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3천억을 들여서 지금 시정부가 마련하는 구상은 굉장히 평범한 오페라 하우스예요.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렇죠. 네. 지금 대구에도 있는 거랑 똑같고요. 부산 광주가 짓겠다고 하는 오페라 하우스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말 그냥 유명 정말 무슨 오페라 극단을 초청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아니면 뭐 시립 오페라 극단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간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맞아요. 저 뭐 시향 운영하듯이 교향악단 운영하듯이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규모가 큰 치안예술관이라고 그렇게 볼 할 수도 수도 있어요. 있죠. 네. 2,500석 규모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종축장 부지가 상당히 접근성이 더 좋은 편 아닙니까? 저희 집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 사실상 네네. 여기 사실. 좋은 편 맞죠? 그러니까 우지 씨 집에서 좋은 편이에요. 우리 집에 아닌가? 그 절대적으로 보면은 별론가? 네. 또 반곡동 초입입니다. 비교적 맞아요. 네. 좀 기회고 또 혁신도시 배우인 것 많기 때문에 그쵸, 네. 나쁘지 않아요. 또 다른 지역에서 차로 오기도 괜찮고요. 네네. 뭐 충청도나 이런 쪽에서도 저는 접근성 그나마 괜찮다고 보는 입장인데, 근데 여기다가 이런 평범한 규모의 평범한 어떤 오페라 하우스를 3천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이 오페라 하우스 기왕 지을 거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공적 공간의 정신을 살려서 모두를 위한 오페라 하우스로 만들자. 시민이 중심이 될 수가 있고 시민이 자유롭게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개방적이고 정말 시민이 참여해서 문화를 좀 창조하고 향유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의 정신이 좀 살아나야 된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 ACC 사례 국립아시아 문화의 전당 같은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죠. 기왕 네. 오페라 하우스를 지을 거면 큰 돈 들여가지고. 근데 그런 인프라 조성에는 지금까지는 별 관심 없어 보인다. 이게 2032년 예정이거든요. 먼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거의 10년 뒤기 때문에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저 시의회에서 저 손준기 민주당 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어쨌든 대구 같은 경우도 오페라만 두고 보더라도 오페라와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있는 학과가 그래도 꽤 있고 맞아요. 부산 네. 같은 데도 전문 인력 양성에 그래도 힘을 쓰고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이걸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페라 하우스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원주 그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관련 학과도 거의 없고 그렇죠. 없다고 봐야죠 지금. 예술학과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이런 쪽으로는 네, 없다고 봐야죠. 없는 거의. 걸로 알고 그리고 있어서 뭐 네. 오페라 정도의 좀 시설을 가진 뭐 극단이나 이런 게 민간 차원에는 뭐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규모가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거고 네네. 공적으로는 더욱 없는 거죠. 시립이나 뭐 도립 정도로 네. 가더라도. 물론 뭐 그 원주 시립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오페라를 할 수는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분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또 예산도 상당히 늘어야 될 네네.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배우 인프라 확충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 그렇죠. 네. 근데 그랬을 때 원광수 시장 답변이 어차피 아직 많이 남았다. 2032년이다. 그리고 아직 국비 확보도 안 됐다. 이거 1,500억. 근데 벌써부터 무슨 인프라 확충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에 가깝다라는 뉘앙스의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아니란 인식을 보여준다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인력을 양성해서 딱 선보이는 느낌. 우리 한화 이글스가 2025년에 대전에 새로운 구장을 지어서 개막전을 할 때 정말 문동주, 류현진 정말 이렇게 신인들 김서현까지 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키워가지고 딱 선보이는 이 그림을 세워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장기 신인들 비전이에요. 계속 키워왔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꼴찌하는 맨날 만년 꼴찌 올해는 안 했습니다만 하나 이글스조차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10년 남았다고 그냥 뭐 벌써부터 준비할 필요 있습니까? 남 얘기처럼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자체가 10년 금방 가요. 이게 아까 네. 얘기한 그겁니다. 하드웨어만 질 생각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네. 기껏 국비 확보도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국비 확보 어렵게 해가지고 짓더라도 결국에는 애물단지 될 가능성 크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운화 투어 사례만 보더라도 백운화 투어에서 물론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뭐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살펴보면은 대개 대관 행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어린이 뮤지컬 굉장히 많이 하고 뭐 그 외에 이제 12월 연말에는 그 다양한 콘서트나 이런 것들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게 정말 원주가 가지고 있는 공적 공간으로서의 이런 공연장이 그렇게 운영되는 방향만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백운화 투어 치아예술관 뭐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페라 하우스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투 머치다 이것은. 네네. 그리고 사실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 원주에 지금 부족한 게 대형 공연장이냐 과연. 원주의 장점을 서울과의 접근성 이런 걸 들고 있는데 서울을 똑같이 컨트롤 C V 해오는 게 과연 우리 원주에 만든 지금 필요한 정책이냐라는 네네.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원주가 역설적으로 많은 뮤지션 분들 예술가 분들 얘기하는 건 중소 공연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치악 예술관도 크다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버스킹 이런 건 거리에서 많이 하지만 정작 실내에서 정말 중소 규모로 할 수 있는 공간은 또 소극장도 그렇고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 그렇죠. 네. 공적 공간으로 운영되는 곳은 이런 걸 확충해야 된다고 뭐 일전에 김지현 시의원도 뭐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요구들이 있는 건데 오히려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에 맞아요. 실제 맞는 거는. 네. 근데 나는 시민들이 정말 오페라 하우스를 원하나 지금? 설문조사 하면야 뭐 좋겠다고 하겠죠. 꾸미름하고 똑같은 겁니다.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고 짓는다는데 마다할 사람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정작 지금 우리 시정에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오히려 3천억으로 중소규모의 공연장을 거점으로 좀 짓는 게 오히려 여러 개 짓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죠. 인프라 확충에 정말 전문 이런 뮤지션들을 지원하는 데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또 시민들의 뮤지션이나 또 예술인으로 길러내는 데 쓰는 게 낫지 않겠냐. 네네.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투자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 3천억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례 뭐 비슷한 사례일 수는 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상업적인 그 행사인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 행사를 기획하는 사무국에서도 그러니까 계속 그런 행사 기획뿐만이 아니라 그 행사를 진행하는 사이 기간 동안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계속 그런 재즈 교육을 한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런 재즈의 인프라들이 그래도 좀 퍼질 수 있게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문화 생태계를 가꾸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네네. 거죠. 근데 우리의 오페라 하우스 과연 지어진다고 해서 지금 원광수 시장도 지금 약간 뭐 이런 생각이 별로 없는데 인프라 확충에 네. 과연 이것이 원주의 문화 생태계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는 원광수 시장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냐고 하던데 저 손준기 의원한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맞아요. 네. 아무리 믿어달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좀 뻔히 보이는 지금 이 방향으로 가면은 네네. 그렇다는 겁니다. 충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요. 네. 하여간 그저 뭔가 이렇게 대형 공연장, 대형 공연 주치, 뭐 시민 향유의 이런 관점만이 좀 너무 짙다. 시민이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또 뭔가 이렇게 작당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오페라 하우스가 좀 기능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훌륭한 또 국내 다른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 뭐 해외 사례까지 오늘 뭐 크게 언급 안 했습니다. 네. 국내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오페라 하우스만 보더라도 그러면은 이 공간이 만약에 그래 지어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좀 참고할 만한 사례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런 분야에서 좀 유명한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네. 여기가 올해 이제부터 그 세종문화회관 1층을 라운지로 이렇게 세종 라운지라는 것으로 바꿨대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개방된 공간은 아니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면 개방을 해서 그냥 누구나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이용하고 여기에 북카페도 이제 만들어놔서 이제 그냥 그 말 그대로 꼭 여기 공연 보러 가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서 서울시 합창단이 매달 한 차례 뭐 이렇게 점심 시간에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 광장이 좀
확장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세종문화회관이 거의 인도로 더 확장이 됐는데 그 앞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 썸머 페스티벌이라 그래가지고 매주 이렇게 한 5주 동안 거기 앞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오페라 공연을 잠깐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다면은 그 공간에서 그냥 대형 공연을 그 공간 안에서 한다만은 집중할 게 아니라 그럼 결국에는 이 공간의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끔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교류하게 할 것인가 계속 올 수 있는 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고민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게 아마 강원 오페라 하우스 구상에도 잔디광장을 만든다는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종축장 부지가. 근데 결국에는 광장만 조성해 놓고 그렇죠. 네. 뭔가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ACC도 어쨌든 그 공간에 뭔가 지속적으로 뭐 전시도 이루어지고 뭔가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온 김에 광장에도 들러서 맞아요. 뭔가 나들이 네. 겸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그렇죠.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도심에 있고 그리고 뭐 지하철역이랑도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혁신도시 사람들이 예를 들어 퇴근하고 굳이 여기 오페라하우스까지 오늘 뭐 특별한 오페라 공연이 없는데도 네네. 오게끔 할 수 있는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장치를 잘 기획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네. 그런 게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네. 천하태평한 자세로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맞아요. 한번 시장님께 충정을 담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네. 하여간 어떤 분들은 근데 뭐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시면 굳이 그러면 오페라 하우스를 이렇게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다른 공간을 짓는 게 낫지 않겠냐. 억지로 오페라 하우스를 그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말하고 싶은 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공적 공간에 대해서 거의 1시간 동안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어요. 근데 아, 네. 마지막 덧붙일 말씀은 없으시고요. 나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국인 씨가 좀 관심을 갖는 소재죠. 어쨌든 뭐 공론장도 그렇고 공적 공간도 그렇고 지금 원주의 상황에서 더더욱 좀 필요성이 더 우리가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척척 토크에서는 공적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은 무실동은 지금입니다. 뭐 이제는 뭐 어떤 분 나오시는지 얘기해도 되겠죠. 네네. 여러분께 이제 우리 동네 입법 노동자를 소개하고 시의원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는 두 번째 시간.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시의원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네. 뭐 김지현 의원과 영혼의 보듀오를 또 구성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맥락의 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 102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